네, 출란교실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이제 그 비가 그치고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뭐 난초가 이제 여름 휴면기에 들어간다면서요. 이제 자라지 않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난초를 키우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느끼실 텐데, 네, 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파리가 이 안에서부터 썩는 현상이 있고요. 또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누렇게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병이 왔나 보다. 이게 뭐 곰팡이균이다. 아니면 무슨 뭐 입마른 병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요 중간에 이렇게 점이 생기면서 썩어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뜬금없이 이렇게 단절 무늬로 썩어 들어가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여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부터 오는 건 왜 그러는가 하고 가만히 관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아주 조그만 그 파리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날아다니는데 그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이 파리 같은 게. 그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난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난석 사이사이로 막 이렇게 들어가죠. 예, 들어가서 어떻게 놀다가 나오는지 또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기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도 물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병을 옮긴다 그럽니다.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출란교실 시작하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병이 올 때 우리가 살균제만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파리, 이 조그만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병을 옮겨 다니죠. 이것이 그 옆에 있는 난의 병을 일로 옮기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있는 병도 갖고 들어와서 베란다에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이 올 때, 살충제에 좀 신경을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살포할 필요가 있어요. 살충제도 이제 뭐 개각충을 죽이는 살충제 또는 이 쇠파리를 죽이는 살충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효과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또 모르면은 그 쇠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그런 거 잡는 살충제가 어떤 게 좋습니까? 해서 그 살충제를 사서 주기적으로 좀 방제를 하시면은 그 약의 지속 효과가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날씨가 덥고 쇠파리가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에 좀 살포하면은 병을 확산시키는데 좀 이렇게 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확산시키지 않는데 병을 좀 억제한다 그래요. 살충제가. 그래서 살균제를 충분히 줬고 뿌리에 곰팡이도 뭐 이상이 없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살충제를 신경을 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난이 살충제가 뭐 한쪽 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고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닐 텐데 그럼에도 걸리지 않는 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쇠파리가 아무리 균을 갖다가 전파하려고 해도 난 스스로가 이겨내는 건강한 난초는 이런 그 벌레나 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는 난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서 이제 방제할 때 살균제 또는 살충제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심자들은 이 벌레를 죽이는데 이 균을 억제하는 방식이 벌레를 죽이는데 있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벌레 특별히 좀 신경 쓰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여기서 이제 뭐 마치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 댓글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문제를 좀 거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색을 시키지 않는 난초는 산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해 주셨고, 실제 저를 만나서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약간씩 오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는데, 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화통을 안 씌워도 발색이 되죠. 그러니까 색깔이 나오죠. 왜냐하면 유전적 형질로서 붉은색, 노란색, 자화, 복색 이런 등등의 유전자 형질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난초를 키울 때 발색을 시킨다라는 말은, 이 화통을 씌워서 발색을 시킨다 하는 이런 뜻은 안 나오는 색을 나오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발색이 된다 하더라도 녹이 차니까 이 녹이 차는 것을 차단해 줌으로 인해서 그 색소를 발현하는 성분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명료한 색깔을 얻는 것을 발색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통을 씌워서 발색을 시켜야 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수태를 씌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색을 시켜야 되는데, 녹이 들어오지 않는 난, 완전히 그 분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놔뒀는데, 화통을 안 씌웠는데도 녹이 들어오지 않고 명령한 색깔을 내는 난,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화통을 안 씌워도 발색이 되던데요 하고 의제를 제기하신 분들은 제 말뜻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도 화통을 안 씌워도 녹이 안 차는 난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이 차면은 색이 탁해지죠. 색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탁해져요. 그래서 전시회 나갈 때 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우수한 상을 주기가 어렵고, 우리가 볼 때도 좀 탁한 색이 나오죠. 그러나 홍화나 황화나 자화라는 것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개발했다는 거, 유전 형질을 변형해서 개발했다는 것은 아예 녹이 안 들어오는 출란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시회 나갔는데, 야, 저거는 나도 화통을 씌워서 발색을 시켜봤지만 저 정도 발색은 안 되는데 어떻게 저게 출란해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인가? 녹이 전혀 안 차고 그냥 완전히 장미 그 꽃의 붉은색이 그냥 탁 나오는 이런 꽃들을 간혹 목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 형질을 개발해서 일본에서 발색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화통이 필요 없는, 녹이 차지 않는 이런 꽃을 개발한 이 출란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녹은 항상 찹니다. 근데 이 녹이 안 찬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실까봐, 나는 화통 안 씌워도 녹이 안 차던데요?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 설명을 더 하고 마칠게요. 출란은 말이죠, 본지 녹색이고요, 본래가. 색화는 말하자면 이 변형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변이종이죠, 변이종. 유전 형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색에 나오는 원리를 보면 말이죠, 카로티노이드, 즉 예를 들어서 녹이라는 게 있고 이 밑에 색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이 벗겨져야지만 이 색이 보이는 것이고, 녹이 차 있을 때는 색이 안 보여요. 이것이 흔히 우리가 산에 가서 단풍나무 같은 경우 평소엔 녹색에다가 가을 되면 노랗게 빨갛게 변하는 이 녹이 파괴되는, 그래서 속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색이 보이는 형상, 이런 것들의 원리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원리라 그러면은 안토시아닌. 이거는 햇볕을 받아야지만 빨개지죠. 그러나 햇볕을 받으면 색이 명료하게 빨개는 집니다만은 엽록소도 차요. 엽록소도. 그렇기 때문에 엽록소만 차단하고 요거는 빨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쪽 다 녹이 색을 방해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개발된 그 발색을 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뭐 색이 안 나오는 걸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녹이 아예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미라든가 뭐 백합, 하얀색 백합, 그 녹 안 차지 않습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끝나는 거예요. 개나리,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난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달하면서 조금 오해가 있고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그 약간 좀 새겨서 듣지 않으시면은 뭐 나는 화통 안 씌워도 빨갛게 되던데 왜 그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원리는요,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색이 이제 발현이 되는 시기에, 화통을 벗기는 시기 때, 이거 다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장마가 지나고 더위가 싹 꺾이면서, 이제 태풍 같은 게 오죠. 그럴 때, 올라오는 그럴 때 올라오는 신화는 거의 90%가 꽃입니다. 꽃대. 예, 신화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꽃대가 올라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통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씌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후발이든 선발이든 간에 화통을 씌워서 녹은 차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기온이면은요, 꽃대가 자라면서 녹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녹이 같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안토시아닌이 됐던 카로티노이드가 됐던 색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화통을 씌워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수태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화통을 권합니다. 그래서 화통을 씌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천종이나 신라나 보름달이라든가 뭐 이런 명명품들이 조직배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지금도 조직배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이게 이상하다는 점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름달 같은 경우가 명명도 되기 벌써 한 몇 년 이전에 벌써 보름달이 대량으로 재배됐다든가 이런 보도자료 이런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계시나요? 그 보도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억측 아닙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건 생각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보름달 그리고 신라 명명이 되지 17년 만에 웬만한 에라인들이라면 다 갖고 있을 만큼 숫자가 불어나고 그 촉도 뭐 억대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국민 난초가 돼버렸. 이 기간도 너무 짧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천종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천종은 천종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는 대구에 있는 관유정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발췌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 명명이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2016년도에 명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유정의 이대건 유정열이라는 분들이 두 분이 합작해서 명명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6년이면 2016년.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이죠. 예. 명명되기 전에는 뭐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미하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산에서 내려온 산채초를 하나 구입을 했어. 근데 명명도 하기 전이야. 그때 왕창 분양했어. 이건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명명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꽃을 보니까 야, 꽃도 기가 막히고 잎도 기가 막히더라 해서 사람들의 스타 품종으로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꽃은 그 이후에 봤다고 하지만 어떤 꽃보다도 잎에서 일단 다이얼 축제 성질을 띄었다고 하니까 여배로서 천종이라고 명명이 된 거죠. 근데 이 7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경매시장 또는 인터넷 그 사이트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 출연 판매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천종무지. 천종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지도 판매하죠. 그 경매시장을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천종무지가 한 서너 분씩 막 나와요. 그리고 제가 천종무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산반이나 서반이 나왔다는 영상도 또 한번 그런 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 가도 천종무지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천종도 흔하게 뭐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천종 가져왔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천종도. 자, 그러면은 이 천종 무지도 말이죠. 촉수가 자라서 띄어내야 무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지든 인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번식하는 데서는 어쨌든 신화가 나와서 자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 무지 돌아다니는 이 양을 한번 봅시다. 7년 만에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7년 전에 천종을 명명할 때 이게 만약에 5촉짜리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촉짜리. 그 이분이 한 2촉인가 3촉 절반을 띄어서 분양을 했어. 그러면 이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가 띄어서 분양하려면 적어도 3년, 4년 키워서 촉수가 분해서 많아가지고 분갈이 할 때쯤 띄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 7년에 천종 무지가 막 돌아다녀. 그리고 전시회 나가니까 각 그 지자체별로 뭐 동호회별로 있는 그 전시회에 천종이 쉽지 않게 등장해. 그리고 그 여백품 전시회 그 동영상 지금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던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천종이 있네요. 저기도 천종이 있네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성축으로 잘 자랐어요. 7년 만에 그렇게 많이 또 어떤 분은 천종을 억대 사가지고 가신 분들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홍보하고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7년 만에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조직배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이상한 점이 발생이 됐다. 저는 산에서 내려온 거 제가 우리 그 출연교실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분양이 안 되면 제가 쭉 키우거든요. 7년 키워가지고 꽃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천종이 이렇게 많은가? 7년 만에. 그 전에 도대체 어떻게 분양을 했길래, 어떻게 관리됐길래, 인큐베에서 했던 뭘 했던 간에 하여튼 7년 만에 지금. 자, 그러면은 17년 만에 신라가 국민난초가 됐어. 이제 천종 7년 남은 거예요. 7년 남았는데 한 2촉짜리 어렵게 몇 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칩시다. 이 몇 천만 원짜리를 자기가 한 2분을 만들려면 몇 년 걸릴까요? 성촉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한 10cm도 안 되는 거 한 2촉씩 이렇게 분양받더라고요. 워낙 귀한 품종이니까. 그래서 성촉으로 완전히 손바닥에 딱 올려놓으면 전시에 내보낼 정도로 성촉으로 자라서 그거를 2분으로 분재해서 1분으로 팔 정도면 7년 갖고 될까요? 근데 국민난초 되려면 이제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를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다 저렇게 생각한다. 합리적인 어떤 그 제안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무조건 뭐 당신 그 천종을 조직병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 증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또 천종을 키우고 있으니까 속상하잖아요. 천종이 조직병이라고 소문이 나버리면은 자기도 장사가 안 될 텐데 자기도 비싸게 구입했을 텐데 그러나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손해예요. 더 큰 손해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난초해서 이렇게 좀 장사하시려는 분들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제기, 문제제기를 자꾸 벌어졌는데도 안 벌어진 것 마냥 쉬쉬하고 또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되고 의문을 제기하면 삐딱선을 탄다 그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상한 건 이상하네. 이거 왜 그러지? 라고 들여다보고 또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봐야 뭐 합리적인 얘기, 변명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란인들이 말 그대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초창기 때 쫙 천종을 판매하고 한탕 하고 뒤에 빠져서 천종 가격이 하락할 때 나몰라라 해서 피해자는 에란인들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좀 곤두쓰고 관찰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신품종이 또 나왔다고 하죠. 그 품종은 언제 명명됐으며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당장 이제 올 가을에 여백품 전시회가 있을 거예요. 각 전국적으로 그걸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저도 모니터링을 한번 쭉 해볼게요. 과연 어떤 전시회, 몇몇 전시회에서 그 신품종이 나왔는지 성촉으로 그러면은 몇 개가 지금 분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게 명명된 지가 만약 2년, 3년밖에 안 됐다면 가능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도 덥고 한데 출연교실 여기 짧게 마치고요. 끝으로 지금 조직 배양이 이제 막 시중에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산채로 막 둔갑되는 것을 에라인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데, 제가 많은 제보를 받고 있고 또 뒤취재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연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